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말투를 자주 사용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무례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런 말투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태도가 담겨 있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와 그 심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무례한 사람 98%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투. 첫 번째,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무례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말투 중 하나다.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라고 말하며 상처 주는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말투는 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둘 중 어느 쪽이 나은가를 따진다면 차라리 뒤에서 딴 말을 하고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낫다. 굳이 앞에서 면박을 주고 솔직하다는 걸 방패 삼아 경우 없는 무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딴 말 안 해. 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도 딴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되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뒤에서 딴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조심성과 배려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습관적으로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굳이 감정 노동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날 필요도 가지도 없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예전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남의 운을 띄우고 그 일을 내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늘어놓던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었고 보잘것없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싫어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진짜 생각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무언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시간을 내서 컨설팅을 해줬을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적 노력과 물질적 노력을 쏟지도 않고 널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짜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말로 상대를 챙겨주는 척하며 나의 도전을 막고 내 앞길에 어떻게든 허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게. 마음속으로만 응원해 줘.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다. 세 번째,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1753개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짧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 1753개의 취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다. 뉴스 기사 지나가는 거 하나 훑고 눈동냥으로 본 걸 자신이 한 거라고 믿는다. 기타줄 한번 튕겨놓고 기타를 제대로 배워봤다고 하거나 러닝클럽 가입만 해놓고 자신이 러닝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작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상대방이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눈동냥, 귀동냥 했던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든 죄를 뿌린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주변 지인이 하던데. 그리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의 말미에는 항상 이런 결말이 나온다. 그거 안 돼. 힘들어. 하지 마. 주변의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지인이 있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며 계속해서 주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린다. 지금은 아무도 그 지인에게 주식으로 뭘 하지 못하지만 그 지인이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면 야, 그거 곧 떨어질 거야. 그거 말고 이거 사라. 라고 말한다거나 주식 외에 내 주변에 주식으로 집문서도 잃은 사람이 있어. 위험해하지 마. 라며 알량한 지식으로 위하는 척 생각해주는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진짜 하는 사람들은 어줍잖은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말로 비비려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해라. 옆에 둬봤자 하등 도움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네 번째, 너랑 안 어울리는데 그게 되겠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야, 그거 너랑 안 어울려. 너 이미지랑 정반대야. 라며 나의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단발을 하고 싶다는데 그냥 너는 생머리가 예쁘. 굳이 단발 자르지 마. 후회해. 라고 한다거나 크로스핏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너 이미지랑 크로스핏이랑은 좀 안 맞는데 그거 하다가 다치고 나중에 아플 수도 있어. 하지 마. 라며 내가 더 잘하는 내 이미지를 본인이 전문가인 척 말로 컨설팅해 주려 한다. 하지만 굳이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거나 내가 진짜 그런 이미지인가? 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의 가벼운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 그로 인해 인생이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타인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매 순간 초를 치고 재를 뿌리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기에 남들의 인생을 어떻게든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들은 상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한다. 무례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더없이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결국 자신에 대한 분노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 쓰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1도 없다. 결국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확실하게 증명해서 무례한 사람들과 인생 격차를 파이부지로 벌리자. 그게 무례한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상대를 위하는 척하며 무례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길을 지키는 법을 알아봤다면 이제 잘 배운 사람들이 인간관계 빌런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배운 사람이 인간관계 빌런을 참교육하는 방법. 첫 번째,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딱 5초 눈을 쳐다본다. 예전에는 인간관계 빌런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하는 무례한 행동과 말을 고지고대로 흡수했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졌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될래?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나이가 몇인데 요즘도 계속 그렇게 사나? 이런 말들이 날카롭게 내 가슴을 후벼팠고 내가 많이 못난 건가라며 자책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 그냥 시선을 피하지 않고 딱 5초 정도 눈을 빤히 쳐다본다. TV를 보다가 연예인 김숙의 놀라운 대처법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방송에서 김숙은 남자같이 생겼다. 라는 무례한 패널에 농담 아닌 농담에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상처 주네. 라고 감정 없이 한마디 내뱉었고 이윽고 그 무례한 농담을 한 패널은 김숙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다. 그처럼 인간관계 빌런들에게는 무례함의 정도를 눈빛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눈을 응시하면 빌런은 스스로 질려서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게 된다. 두 번째, 20초 이상 생각하고 있지 마라.
호구 30%, 과장 30%, 무례한 말 40%다. 굳이 곱씹을 필요 없다. 인간관계 빌런들의 말을 굳이 집에 가서까지 곱씹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어떻게든 관심을 받고 싶어 호구와 과장을 밥 먹듯 하고 상대방을 상처 입힐 궁리만 한다. 이들의 인생 가장 큰 행복이자 관심사는 자신의 말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상처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관심을 줄 필요도 없고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 잘 배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이런 질 낮은 사람들과의 논쟁도 감정 싸움도 굳이 하지 않는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혹여나 이런 빌런들을 만난다면 이들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곱씹을 필요 없다. 그 무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더 신나서 날뛸 테니 굳이 모기를 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선을 넘었다 싶으면 5초 안에 짚어줘라. 빌런들은 눈치를 나름대로 잘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 줄 만하다, 무시할 만하다, 놀릴 만하다 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집중 포화에 들어간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짚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최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그 안에서 많이 친해졌다. 그러다 보니 한 번씩 번개로 모임을 가졌는데 주말에 일정이 많다 보니 꾸준히 동아리에 나가지 못했고 번개로 모임을 가진 자리에 갔을 때 동아리원들은 나에게 대부분 많이 바쁘지. 그래도 시간 내서 얼굴이라도 보자. 라며 귀여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나에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즉시 싸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야? 라고 되물었고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실언을 인정했는지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인간관계 빌런에게는 당신은 지금 선을 확실히 넘었습니다. 라고 짚어줘야 한다. 이들은 꽤나 영악해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될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산한다. 그렇기에 즉시 짚어서 조건 반사를 만들어야 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에게 무안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이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잘 배운 사람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적절히 선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지키는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첫째, 남의 비밀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호감형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남의 비밀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든 상대의 비밀을 알기 위해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되고 당연히 관계는 소원해지게 된다.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의 건강한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적절한 거리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가 지켜진 상대방은 당연히 성숙한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 둘째, 내로남불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주관적이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객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스스로의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로 쉽게 넘기지만 상대방은 엄청나게 과소평가하며 상대방의 잘못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로 크게 다룬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발자국 소리를 크게 냈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이 접시를 깨며 훨씬 큰 소리를 냈을 땐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내로남불은 하나의 질병에 가깝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려 노력한다. 상대방보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자연스레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준다. 셋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 매일매일 기분이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분이 변하는 건 크게 상관없지만 자신의 기분에 따라 태도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다. 예전 회사를 다닐 때 윗상사에게 결제를 많이 맡곤 했다. 그럴 때 그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결제를 맡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 작은 것 하나로 꼬투리를 잡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오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땐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고생했어. 나하며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사인을 해줬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오늘 그 상사의 기분이 어떤지가 그날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이처럼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이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숙한 성인이라 결코 볼 수 없다.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스로를 채우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채우는 일이다. 스스로가 똑바로 서야 상대방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걸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어떤 배움이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험이든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이들은 의미 자본과 경험 자본을 계속해서 쌓고 발전해 나간다. 남을 우선으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게 아닌 스스로를 먼저 채우고 그릇을 크게 만든 뒤 그 큰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담는다. 앞서 언급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유념한다면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훨씬 더 여유를 갖고 좋은 인연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사람들은 무례함과 솔직함을 구분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품격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제 인간관계 고수들이 반드시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 고수들이 반드시 지킨다는 것. 첫째, 무례함과 솔직함을 구분한다. 무례함과 솔직함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함과 솔직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보겠다. 누군가가 살이 쪘다고 했을 때 무례한 사람들은 야, 너 왜 이렇게 살쪘나? 굴러다니겠다. 얼굴이 터지겠어.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불쾌한 내색을 하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충격 요법 몰라? 라며 도리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솔직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덩치가 좀 커진 것 같은데 라고 조심스레 말하며 같이 운동할래? 요즘 나도 덩치가 커져서 좀 고민이다. 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무례함은 듣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관점을 상대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솔직함은 상대의 감정과 기분을 배려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 상황을 더 발전적으로 개선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 나는 과연 솔직함을 표방하는 무례함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킨 건 아닌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반드시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려 한다. 화를 냈다면 푸는 것도 나의 몫이고 슬퍼서 울었다면 멈추는 것도 나의 몫이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배설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런 사람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내가 감정이 많이 상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도 그런 감정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행동이다. 인간관계 고수들은 감정의 공과 사를 정확히 지킨다. 자신이 기분이 나쁜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인간관계는 공적인 일이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는 결코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인간관계 고수가 되기 위해선 최소한 자신의 감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셋째,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오래도록 미워한 지인이 있었다. 오래 알고 지내며 굉장히 많이 믿었고 오랜 시간을 즐겁게 보냈었다. 그런데 나에게 힘들다며 돈을 빌렸고 그 이후로 돈을 갚지 않아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처음에는 나도 급한데 너를 위해 빌려줬으니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다며 좋게 좋게 얘기했다. 그 지인도 처음에는 굉장히 미안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자신이 돈이 있는데 안 갚는 거냐며 왜 그렇게 닥달을 하냐는 뉘앙스로 말을 했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돈도 돈이지만 그 돈으로 오래 알고 지낸 소중했던 지인 한 명을 잃었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때 친한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냥 마음속에서 잊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친구에게 화를 내며 이게 용서가 되는 문제냐? 라고 반박했지만 이어진 그 친구의 말에 자연스레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속에 품고 있어 봤자 결국 너 속만 썩어. 미워하는 대신 그냥 있는 게 너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아.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이 전환됐다. 지금까지 용서는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용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봤었다. 하지만 용서는 잘못을 한 상대방이 아니라 결국 내 평온한 감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이처럼 용서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진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해보자. 놀랍게 바뀔 것이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성숙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솔직함과 무례함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풍요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여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